어쨌든 이 태풍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게끔 하늘이 도와줘서 우리에게 북풍을 내려줬다. 네, 북풍. 땡큐. 그 다음에 동해시청 공무원 여러분,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 땡큐.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홍성광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제 바람이 조금 불고 그 다음에 비는 그렇게 많이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요번에 왔던 이 흰나노가 상당히 강력한 태풍이고 그 다음에 거의 매미급의 파괴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은 그렇게 큰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미리 그 방송에서 이번에는 어쩌면 큰 피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미리 예고해 드리는 그런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 동해 안의 피해가 조금 적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는 제가 이제 과학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냥 한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중학교 때하고 고등학교 때 배운 그런 과학적 지식을 조금만 응용을 하면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을 보시면 아실 수 있는데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자, 지금 요 바람의 방향들 요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천천히. 자, 이렇게 보이시죠? 자, 이게 바로 제가 우리 지역에 피해가 적을 것이라고 판단한 그 이유입니다. 원래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 북반구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오리가 칩니다. 남반구에 가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오리가 치는데요. 만약에 우리 지역이요,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오리가 친다 그러면 우리 지역은, 그렇죠, 태풍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그때 비가 많이 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은 태풍이 올라오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반시계 방향으로, 지금 여기서도 다시 처음부터 보시면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돌기 때문에 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바람이 불면 피해가 심각해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팬 현상입니다. 팬 현상. 팬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산이 있으면 바람이, 수증기를 잔뜩 머금은 바람이, 여기 산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서 위로 올라가죠. 이 지형 때문에 이게 위로 올라가죠. 그러면 위로 올라가면 우리가 뭐 단열 팽창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또 그 그 공기는 그 습기를 머금고 있을 수 있는데 이게 올라가게 되면 온도가 낮아지잖아요. 온도가 낮아지게 되면 그게 거기 있던 수증기들이 응고가 되면서 비가 내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동쪽에서, 그러니까 매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류가 없어서 그냥 계속 이렇게 돈 거예요. 이 공기들이. 그러니까 동쪽에서 들이쳐서 백두대간에 부딪혀가지고 우리 동쪽에다 비를 잔뜩 뿌리고 가버린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영상에서, 이 윈디의 영상에서 보면 이 바람의 방향이 말입니다,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 이게 바로 북풍. 이것이 바로 신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바람이 없었더라면 우리 동해시도 어마무시한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바람이 바로 이번에 우리 동해시와 여기 삼척, 울진까지도, 그다음에 강릉, 속초 이런 등지에서 큰 피해를 면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북풍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야 북풍이 부는데 그러면 너 말대로면 비도 안 와야지. 그건 아닙니다. 비는 와야 됩니다. 비는 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열대성 저기압입니다. 열대 기후에서 따뜻한 물과 따뜻한 기류에 의해서 상승 기류가 생기면서 수증기가 어마무시하게 있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쪽으로 부는 요 바람에는, 요 공기에는 수증기가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북태평양 고기압, 이 북쪽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바람이랑 만나게 되니까요, 기본적으로 비는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비는 내리지만 여기서 이 백두대간에 부딪히면서 올라가서
이 기온의 저하로 인해서 생기는 무시무시한 양의 비는 발생하지 못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이 윈디닷컴을 보면서 저는 항상 태풍이 불 때 이 윈디닷컴을 좀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상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바람의 방향이나 이런 거를 잘 보여주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윈디닷컴은 항상 이 바람의 방향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윈디닷컴은 유럽에 본사가 있는 얘네들이 그런 회사로 알고 있어요. 윈디닷컴이. 그러니까 유럽에서 전 세계의 그런 뭐 기후 상태나 이런 것들을 모델화 시켜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회사인 거죠. 이 윈디에서는 사시사철 이 바람의 방향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 바람의 방향만 잘 알면요, 우리 지역에 언제 비가 오겠다, 언제 눈이 오겠다, 언제는 또 맑겠다,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은 동쪽에서 바람이 불면 비가 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서쪽이나 하여튼 서쪽 방향에서 바람이 분다, 공기가 이동한다, 이러면 우리 지역은 비가 올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백두대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두대간 때문에. 이게 팬 현상이에요. 대표적인 경우가 뭐냐면, 제가 예전에 우리 한 3일 사이에 눈이 한 78cm, 뭐 70, 80cm 온 적이 있죠. 그때 이제 제가 서울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교육을 받는데 동해안에 눈이 엄청나게 온다는 거예요. 서울은 맑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엄청나게 오나 그랬죠. 대관령까지 올 때는 눈 하나 없었습니다. 근데 대관령 터널 들어가기 한 3, 4km 전부터 눈이 약간씩 있는 거예요. 그런데 터널을 통과하자마자 눈이 산더미처럼 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그때는 동쪽에서 공기가 이동해서 거기에 우리 그 동해안 쪽에, 영동 쪽에 눈이 내린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서울에서 눈이 왔다. 그 다음에 저쪽에 뭐 전라도 쪽에서 눈이 왔다. 충청도 쪽에 눈이 왔다. 그러면 우리 동해안에 눈이 옵니까? 눈이 잘 오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보면 서쪽 지역, 서쪽 서울, 뭐 수도권, 뭐 그다음에 전남, 전북, 그다음에 그 충남, 뭐 이런 곳은 말이죠, 한겨울에 눈이 옵니다. 12월 달, 1월 달, 이럴 때 눈이 옵니다. 그런데 우리 동해시나 강릉이나 속초 이런 곳은 그때는 눈이 비교적 적게 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면, 우리 동해시나 강릉시나 이 영동 지역은 3월달, 2월달, 4월달까지도 눈이 와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너 전문가도 아닌 놈이 왜 이런 걸 하느냐, 왜 이러느냐, 이게 바로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서러움입니다. 왜냐면 저같은 사람이, 저같이 문과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아는 거 요만큼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물론 안 줘도 되지만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문제가, 저희 여러분들 뉴스를 보시면요, 우리 KBS 재난방송 무슨 뭐 이런 거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동해시나 강릉이나, 뭐 강릉은 간간히 나와요. 동해시나 삼척시 울진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도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에 대한 말은 이런 방구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충 우리랑 가까운 데랑 해가지고 우리가 대충 그런 사람, 거기에 정보에 의존해서 우리를 예측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포항 같은 경우에는 태풍의 경로에 있어가지고 어마무시한 피해를 입었단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 동해시 같은 경우에는 그저 비 좀 내리고 바람 좀 불었어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대한 정보는 달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거 또 달라야 되는 게 또 뭐냐면, 요즘은 그럭저럭 그래도 좀 맞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그 기상예보를 하면 거의 틀리잖아요. 맞는 것도 많지만 틀린 적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은 달라야 돼요. 달라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조금
뭐 시청의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시청에서 협약을 맺어가지고 뭐 기상 전문가나 이런 사람을 한 사람 좀 해가지고 동해시청에서 말이죠. 우리 시민들한테 그 기상 전문가의 예측을 좀 이렇게 좀 알려주는 이런 걸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기상도 우리 삶이랑 상당히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사실은 엊그저께 그 기상 예측 방송을 하면서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 했는데 상당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왜냐면 그 윈디 모델도 사실은 확률이잖아요. 확률이고 제가 말하는 것도 거의 뭐 거기 편협한 아주 극소의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서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이 굳이 할 게 아니라 동해시에서 시민들한테 조금 더 괜찮은 기상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해서 기상 전문가와 어떤 협약이나 뭐 이런 걸 맺어 가지고 좀 이렇게 좀 분석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 지역만 우리가 지방에 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정보를 적게 받아야 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져서 살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부와 멀리 떨어질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해시청에서 좀 이런 걸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굳이 뭐 저같이 비전문가가 이렇게 뭐 방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할 필요가 없게끔 말이죠. 그 다음에 동해시청은 칭찬할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뭐냐면 어저께 저녁에 제가 이제 거리를 이렇게 좀 순찰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 피해가 나면 어떻게 좀 방비를 좀 하려고. 그런데 거리를 걷는데 이상한 게 느껴지는 겁니다. 어저께가 월요일이었는데 밤 10시쯤이 돼서 딱 걷는데 주민분들이 안내해 놓은 것인지 아니면 미리 수거를 한 것인지는 몰라도 쓰레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 동해시에서 이 쓰레기를 미리 좀 이렇게 좀 인력을 투입해서 수거한 것이라면 저는 너무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잘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수해가 났을 때 수해를 키우는 것은 쓰레기들이 물이 빠지는 곳으로 몰려들어서 그 물이 빠지는 곳을 막아버려 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미연에 동해시에서 이렇게 수해가 날 것 같은 날 저녁에 배출된 쓰레기들을 미리 다 수거를 해버리면, 그렇죠, 쓰레기가 아마 절반 이상으로 줄어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길거리에 있는 쓰레기들이 몰려드는 건 어쩔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동해시에서 요번에는 참 마음 먹고 대처를 잘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공무원분들도 아마 어젯밤에 밤잠 설치면서 아마 고생을 좀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동해시청 공무원분들도 어저께 하루는 너무 고생 많으셨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 태풍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게끔 하늘이 도와줘서 우리에게 북풍을 내려줬다. 네, 북풍. 땡큐. 그 다음에 동해시청 공무원 여러분, 피해를 막기 위해서 노력하신 부분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난돌TV 홍성광이었습니다. 안녕. 끝.